4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뜨는 투자 알고리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월 마무리 잘하고 이제 5월 달을 좀 준비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장만 봤을 때는 주도주는 쉬어가고 이 정책주가 조금 살아나는 계속 좀 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일단 정책과 상관없고 지금 관세에 영향도 없는 쪽인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이 좀 이슈입니다. 그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잘 나왔고요. 최근에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도 모아가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5월 달은 일단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더 추가 상승세 여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5월의 바이오는 어떨까요? 일단 시장이 불투명하죠. 오늘 미국에서 한 국가가 관세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또 언제 또 그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증시 변동성을 좀 여전히 상수로 놔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관세에 있어서 조금 비껴나 있다. 지금 이제 관세에 비껴나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 엔터,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인류가 이 약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만이고요. 하나는 탈모죠. 그 탈모 개발되면 엄청나게 노벨 화학상 받아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고 네. 비만은 또 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또 그러한 약 중에 하나죠. 어찌됐든 이게 지금 하나의 테마로서 형성이 돼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러한 흐름들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자금이 한정돼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그동안 순환매를 돌다 보니까 자금이 소진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그저께만 하도 조선주들이 올라가다가 하나오션 이후로 조선주들이 꺾이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 외에 몇몇 종목들 외에는 지금 이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다 밀리다 보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이제 농담을 했다시피 비만은 하나의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암제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비만은 비만도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미국 약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국내 약은 또 개발될 수 있는 거죠. CDMO는 현재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기보다는 제조업이 긍정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죠. 반면에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이다라는 것은 물론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 이전을 받아갔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기술 이전을 못하고 임상 3상까지 간 거는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높다라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호응이 됐다라는 건데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3상까지 갔다? 그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그것도 성공할 가능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장기적인 싸움이에요.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만약에 한 10년 뒤에 이렇게 5년 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 그거는 물론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약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뜩이나마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저는 모아갈 수 있는 것은 CDMO 쪽이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익을 봐야 되겠고 지금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테마지수 쪽에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지 5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 모아간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우리가 임상을 하다가 기술 이전한 것도 가끔 엎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좀 여담입니다만 2027년서부터 KIFRS라는 회계 기준이 IFRS 18로 바뀝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가 임상 실험을 하다가 이게 어긋나 버리면 영업비용으로 떨어버려야 돼요. 과거에는 영업 외손익으로 떨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지켜줘도 단기 손익이 박살났는데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가 보험사들이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움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2017년서부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영업비용으로 떨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약바이오의 임상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더 커졌다.
이 부분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은 조금 장기적 성격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하고는 좀 안 맞는 플레이고 오히려 CDMO 쪽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도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대장이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장주가 유용한 거예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지금 잘 간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전 그거는 조금 오해다라고 봐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가 테마주 성격의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오히려 대형주들이 현재 지금 하고 비만 치료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기술 이전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 강세장에서는 기술 이전까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시장의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배가 그거 뭐 완전히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뷔페가 갖고 이것저것 먹을 수는 없잖아요. 건강한 상태로 뷔페를 가야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오직 한두 개밖에 못 먹는 상황이다라면 굳이 기술 이전까지 우리가 내 자금 여력을 소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이다라는 거 좀 네.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점에서 가장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쪽은 지금 비만 치료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제 움직이는 쪽들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CDMO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건 CDMO죠.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건 CDMO고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있어서의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0피 시대 증권주가 가장 수혜인가? 저희가 사실 그 증권주는 기관이 자꾸만 매수를 하길래 네. 아이고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증권주들이 다 이제 신고가 랠리를 가버린 거죠. 5,000피 시대가 온다면 증권주가 가장 수혜일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뭐 무풍지대, 금리 인하 또 뭐가 있죠? 밸류업 여러 가지 지금 호재성 모멘텀이 이 증권주에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상승 탄력은 어디까지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벌써 우리가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증권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정확히는 그 한 3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다른 것들로 이제 바닥을 잡았다. 증시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거 여기 탄력이 붙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궁금하잖아요. 저도 네. 5,000포인트가 진짜 갈 것인지 이건 하나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죠.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주주 보호라든지 물적 분할에 있어서 그다음에 저PBR주 우리가 이제 퇴출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 물론 이것도 현재 이것을 주장한 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약간의 테마주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5,000포인트가 간다라면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그러니까 2021년서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1년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을 때 3,000포인트 중반까지 갔죠. 그때 증권주들이 몇 배 올랐는지를 좀 보면 여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업종 대표주죠. 대표주자 삼성증권 2배 올랐습니다. 키움증권 3배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게 각 증권주들에서도 서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삼성증권은 2배 오르고 키움증권은 3배 올랐을까요? 결국 5,000포인트가 가게 되면 리테일 중심의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잘 팔리는 것을 보라 그랬지만 잘 팔리는 것 중에 매출 비중을 보라 그랬죠. 삼성증권은 키움증권 정도의 어떤 그 리테일 쪽의 매출이 나와요. 하지만 다른 쪽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근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리테일 위주다. 물론 이제 종합증권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키움증권도 과거에 단순한 리테일 회사는 아니지만, 근데 입장을 놓고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수입 수수료라든지 이자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 특히 이제 이자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으면 탄력성을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중소형 증권사들이 더 좋을 수 있다. 중소형 예를 들면 어디요?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증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저는 오히려 키움증권, 유한타증권, 유진증권 이런 증권주들을 오히려 지금 이 탄력도를 놓고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오고 네.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과거를 복귀해봤을 때 증권주의 시세 탄력이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좀 크게 났기 때문에 네. 만약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 남아있고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탄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상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다시 나왔습니다. 밸류업 종목들도 다시 반응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밸류업 종목 안에서 뭐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이고 주가 반응은 아직 없거든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요?
글로비스나 모비스 같은 경우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예요. 네. 나올 거예요.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MTN에서 가장 먼저 우리 현대그룹의 어떤 그 왕회장 유고설이 나왔을 때 이런 쪽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들 가장 어떠한 방송보다 가장 먼저 MTN 제가 전문위원 시절에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창사 이래 처음으로 IR을 하면서 우리가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과거에 그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3년 동안 2019년서부터 특별 배당을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이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잘 나올 거고요. 실적을 잘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뇌피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배당도 잘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분기 배당하니까 배당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매력도를 느낀다라면 네. 충분히 매수 관점에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매력을 원하신다면 밸류업 종목도 접근하기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키워드는요. 이쪽도 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정책, 수혜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첫 번째로 엔터 콘텐츠주 오늘 또 세죠. 네. 어제 또 하이브 실적 잘 나왔고 엔터주들의 본격적인 호실적은 2분기부터다. 왜냐면 메가 IP들이 컴백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수익이 조금씩 더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즌이고 한한령 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중국에서 막 공연, 콘서트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오른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봐야 하는 섹터다라고 보세요. 우리가 한한령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네. 공식적으로 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중국에서 우리가 공연을 한다라든지 TV에 우리가 드라마가 방영된다 할 때 한한령 해제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짧게 이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네. 일단 우리 그 가수들이 대규모로 중국 국영 TV에도 나오고 있고 드라마도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싸우는데 우리하고도 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랑 손잡는 게 좋을까요? 중국은 저희랑 이제 협업하길 원하죠. 네, 손잡는 게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하고 서로 손잡는 게 현재로서 잡음을 안 일으키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인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게 완전히 한한령이 해제됐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중국이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에 따라서 한한령이 정말 해제될 것이냐 아니냐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이제 하이브 SM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제부터는 이제 JYP 엔터가 이제 저평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CJ ENM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이사가 바뀐 이후에 새로운 매출이 되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근데 게임은 어떠냐? 게임은 상대적으로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연휴 때는 게임에 대한 수요보다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여행주들이 오늘 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고 이제 공연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된다라면 저는 네. 지금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 지금은 소수 종목만 집중해서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대회죠. 미인이라고 보는 우리가 종목들이 몇 개 없죠. 지금 우리가 다른 종목들이 시장에서 미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 외의 종목, 2차 전지, 반도체 시장에서 미인이라고 지금 안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미인으로 보고 있는 걸 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은 어차피 우리가 내일 좀 쉬고 금요일 날 또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더구나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굳이 매매를 해야 될까요? 굳이 관세와 관련된 걸 매매할 수 있을까요? 굳이 우리가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걸 매매할 수 있을까요? 역시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밖에 없다라면 저는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섹터가 너무 많은데 콘텐츠랑 웹툰 쪽은요? 그것도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근데 그쪽은 지금 현재 물론 웹툰에 대한 것들은 네. 즉 이것은 저는 연속성에 대한 것들을 좀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의심스럽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터로 한정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카지노주도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꾸준하게 말씀 주시고 네. 여행주도 오늘 좋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주가가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GKE 다. 네.
소장님의 그 안목이 대단하신데 카지노랑 여행주 조금 더 룸 열려 있어요? 지금 이제 추세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 불을 지핀 게 있죠. 호텔 신라죠.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 경우 네. 면세점 실적이 잘 나와줬어요. 면세점 실적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카지노에 대한 어떤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뭐 행사가 있어서 지난 주말에 제주도를 잠깐 갔다 왔는데 네. 버스를 타고 이제 장소를 이동했는데 버스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포함해서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은 카지노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내 카지노가 아니라. 그래서 네. 제가 들어간 호텔에서도 카지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방문하는 건데 서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그렇게 주가 상승 탄력이 좋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닌가. 눈으로 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우리가 여행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게 꼭 수혜를 입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어폐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탄핵 이후에 확실히 제가 이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는데 해외 여행객들이 급격히 줄었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전국 안정되고 나면 과거 수준 정도로 보여요. 길거리 걸어가면 절반 이상은 외국인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제 또 연휴니까 주위에서 많은 분들 또 해외 나가시죠. 아웃바운드에 대한 기대감, 여행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의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카지노랑 여행주는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 룸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화장품 쪽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관 순매수 1등이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사재기 현상 일어나고 이후부터 주가 반응 오는 쪽이 많잖아요. 화장품은 이제 수출주죠. 네. 화장품들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삼양식품도 보면 곧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수출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같은 수출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죠. 이게 내수주냐 아니면 중국 관련주냐 이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그 대신 조금 지금 부담스럽죠, 마음이. 네. 야, 삼양식품 곧 100만 원 가는 거 너무 아니야? 비싸요.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결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 3% 정도는 그냥 묵혀서 정말 이런 거야말로 장을 담그는 거죠. 이런 거야말로 진짜 5%, 3% 놔두고 장을 담그는 거고 그중에서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트레이딩 할 수 이렇게 계좌를 좀 구분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단기간에 1, 20% 수익을 내겠다? 그거는 조금 이 매매하는 그 스킬이 네.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키워드에서 포트 전략 좀 짜볼까요? 네. 4월 끝났고 이제 5월 들어갑니다. 물론 연휴가 있어서 아마 연휴 이후로 조금 더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자금 다 코스피 코스닥에 넣고 있거든요. 네. 그 자금 유입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섹터를 좀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될까가 이제 궁금하고 말씀 주신 포트 전략 비중별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차피 매매를 해야 된다라면 뭐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는 뭐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1순위는 전력기기. 1순위는 전력기기.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조금 어느 정도 한 10% 정도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 대장으로요? 네, 반도체는 한 10%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 전력기기는 한 30% 정도 되면 한 60% 정도 남지 않습니까? 네. 20%만 현금 갖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책 테마주들이 다음 그 연휴 지나고 나면 국민의힘도 이제 대선 주자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정책 이슈가 붙을 것 같아요. 정책 이슈가 붙으면 다양한 종목들이 트레이딩 관점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 2주 정도는 30% 정도는 과감하게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트레이딩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단순하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물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걸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증권주를 얘기한 것처럼 어느 누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이라고 증권에 대한 관심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가져야죠. 지금 동학개비 운동 이후에 유권자들이 몇 명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AI에 대한 부분들 교집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지금 공약에서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는 인프라, 그다음에 증권, 그다음에 우리가 그 AI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지고 나머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월 달 전력 설비 30%, 반도체는 10% 꼭 들고 가고 나머지는 정책인데 AI, 증권, 인프라 이렇게 관심 가져보자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